다음으로 본문 요약을 만들고 본문에서 필요한 속성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다음에 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메인 태그 안에 어사이드와 섹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사이드 안에는 왼쪽에 사이드 메뉴를 만들 거고 섹션 안에는 다양한 컨텐츠, 기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사이드 안에 제목, 그리고 리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서브의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Alt를 입력해서 한꺼번에 넣을게요. 자, 서브 메뉴라고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섹션 부분을 보겠습니다. 섹션은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웹표준 오류입니다. 안에 아티클을 생성하고 아티클 안에 h3와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얘는 아티클의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태그 안에는 그냥 더미 텍스트 넣을게요. 요런 아티클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3개 정도만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3개 반복할 때는 Shift, Alt 방향키 아래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네, 현재 이 상태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얘가 왼쪽에 어사이드 메뉴가 왼쪽에 있고 본문이 오른쪽에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앞서 시간에 만들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플렉스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감싸는 요소의 부모 메인에 가서 클래스명 플렉스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로 배열이 됐을 거고, 자, 너비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너비를 지금 저는 어사이드는 한 150 정도의 너비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메인 컨텐트는 나머지 부분을 다 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징에서 위드와 관련된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에서 저는 약 요 정도 15램이면 240 정도 되겠네요. 네, 240에서 너비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어사이드에 가서 클래스명 지정해 줬고요. 얘한테 가서는 너는 나머지 너비를 그냥 다 쓰라고 할게요. 이렇게 100% 넣어줬습니다. 자, 해당 코드를 넣어주시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오른쪽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했거든요. 메인 안쪽에 여백도 추가할게요. 내부의 여백 패딩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내부에 패딩을 추가해 줬고 이제 사이드 메뉴 쪽에 폰트 스타일 좀 설정해 볼게요. 여기 제목을 조금 도드라지게 해보겠습니다. H2에 가서 두께를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속성들을 확인해서 참조해서 만드시면 되냐면 타이포그래피에서 폰트 웨이트 저는 이제 볼드를 쓸 거고요. 그러면 700의 두께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대문자 텍스트의 트랜스폼이겠네요. 대문자는 어퍼케이스 하면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은 회색 계열로 넣어볼까 합니다. 컬러스에 가서 그레이에서 그레이에 700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폰트는 두껍게 대문자로 텍스트 글씨 색깔은 700이라고 정했습니다. 브라우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이드 메뉴에 스타일이 만들어졌고요.
다음으로는 섹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의 제목의 스타일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글씨 크기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자, 글씨 크기와 관련된 속성은 뭐를 해야 되나 보겠습니다. 텍스트의 사이즈, 폰트의 사이즈 있거든요. 자, 폰트 사이즈에서 저는 섹션 안에 대제목 H2의 폰트 사이즈를 6이 이렇게 지정해 볼게요. 자, 지금 클래스명 텍스트에 LG라고 있으면 폰트 사이즈와 그리고 라인 하이트,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라인 하이트 비율대로 적절하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명 써보겠습니다. 텍스트의 LG를 여기 메인 컨텐츠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폰트는 저는 아주 두껍게 엑스트라 볼드로 해보겠습니다. 밑에 제목까지도 바로 보겠습니다. 아까 LG보다는 조금 작은 거 엑스라지라고 해볼게요. 폰트는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이 H3가 다 똑같은 스타일로 나와야 되니까 H3에 모두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간격들을 좀 추가해야 되겠네요. 네, 너무 촘촘하게 돼 있으니까. 자, 메뉴도 좀 2개 정도 더 만들고 간격을 추가해 볼게요. 요것들을 감싸는 부모를 만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내부 태그로 묶어주는 게 자연스럽겠고요. 얘를 2개로 만들고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얘 사양태. 자, 마진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마진을 추가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 마진이라고 해봤고요. 그러면 스페이싱의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진을 적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픽셀로 할 때는 이렇게 M에 PX 하면 1픽셀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0 하면 0. 그러니까 여기다 픽셀을 앞에 수치를 쓰고 픽셀을 쓰면 픽셀이 나온다는 얘기고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값을 쓰려면 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add single side의 방법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x로 하면 그냥 mx라고 하면 위아래 x방향, 좌우가 되겠네요. x는 mx하고 1이라고 하면 좌우로 0.25램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my하고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위아래 마진이 0.2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콕 집어서 방향을 지정할 수도 있죠. 마진 탑, 마진 라이트, 마진 바텀, 마진 레프트. 그 다음에 사이즈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아래쪽으로 만들 거니까 마진 바텀 에서 4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내부한테 가서 아래 마진을 4 만들어서 여기 공간을 뚫어줬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기 LI에 가서도 간격을 좀 지정을 해볼게요. LI에서는 마진을 X, Y 방향으로 해서 1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이 몇이었습니까? 1이 0.25램이군요. 그러면 얘들한테 다 적용할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보면 네, 위아래 마진 적용이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LI에 가서 컴퓨티드 항목을 보면 위아래 마진이 4픽셀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는 위아래 그리고 X는 좌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콕 집어서 할 때는 방향별로 마진 라이트, 레프트 지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티클에 가서도 마진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아티클에 여기에 간격을 지정하려고요. 이 밑에 그리고 제목 밑에 그리고 패러그래프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패러그래프 밑에도 간격을 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H2에 와서 마진 바텀에서 그리고 얘는 마진 바텀 2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아티클마다 똑같이 아래 마진을 지정해 줬습니다. 네, 간격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제목은 위아래로 있는 게 여기도 간격을 떨구기 편하려면 얘는 Y라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간격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안쪽에 패러그래프 요 아티클과 아티클 사이에 선을 만들고 싶어요. 자, 선을 만드는 방법도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F 보더. 자, 보더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더 레디우스, 보더 위드, 보더 컬러, 보더의 스타일 있네요. 자, 보더의 스타일, 보더의 솔리드. 기본적으로는 실선이 기본값이니까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보더를 방향별로 지정을 하려면 보더의 스타일, 레디우스. 네, 지금 방향별로는 뒤에 이런 식으로 B가 있으니까 바텀, 그럼 보더의 바텀 하면 보더의 B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더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티클 밑에다가 보더 바텀, 보더의 색깔 지정할게요. 보더는 그레이에 2대 아래쪽에 마진 넓고요. 안쪽에 또 마진이 있어야 그 사이 공간이 나오겠죠. 아래쪽에 마진 5, 안쪽에 패딩 5라고 해서 요걸 아티클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잡아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위아래 마진을 지정해 줬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보더 설정이 잘 됐고, 잠깐만요. 아까 이 타이틀에서 위에 보도한 거랑 여기에서 보도한 거랑 지금 보도의 중첩 현상이 일어났네요. 여기 제목에서 이제 선이 구분을 해주니까 이 제목은 아래쪽으로만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선 밑에 여백 다시 한번 볼게요. 보더의 아래쪽의 여백 브라우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더의 아래쪽의 여백이 보더 같으면 제가 하이픈을 안 넣었군요. 하이픈 넣겠습니다.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보더 아래쪽에 여백을 5, 그리고 안쪽에 패딩을 5라고 해서 이렇게 간격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레이아웃 좀 봤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 왼쪽의 메뉴를 고정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스크롤을 했을 때도 이 메뉴가 고정되게 하겠다는 거니까 스크롤이 일단 지금은 안에 메인 컨텐츠의 내용이 적으니까 스크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아티클을 6개로 늘려서 볼게요. 기존의 아티클 3개를 2배로, 3배로 늘려졌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스크롤이 생기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고 아까 보더를 끝을 추가하겠습니다. 아티클에 네, 이 부분이 없었죠. 사이사이에 네, 구분선이 다 나오도록 여기도 없군요.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 없네요. 사이사이 구분선이 모두 나오도록 네,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얘가 고정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CSS 속성에서 이 녀석을 스크롤이 생겼을 때 화면, 전체 화면을 기준으로 고정하는 건 픽스드죠. 그래서 픽스드 볼게요.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항목을 보고 있고요. 포지션에서 이 클래스명이 있으면 포지션 픽스드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사이드에 가서 포지션을 줘볼게요. 픽스드. 자, 얘를 고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브라우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고정했더니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이 섹션의 너비를 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선 얘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픽스를 하면 우리가 붕 뜬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한테다가 왼쪽에 여백을 만들어서 왼쪽에 여백 마진 레프트 아까 저 어사이드가 너비 60이었으니까
사이의 공간을 좀 떨군다라고 하면 70으로 해서 공간을 줘볼게요. 마진 레프트 좋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좀 해볼게요. 섹션에 가서 마진 레프트 달을 보겠습니다. 자, 마진 레프트가 마진 레프트에서 70이 없네요. 72 해볼게요. 미리 설정된 값에서 70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많은데요. 조금 줄일게요. 60. 네, 간격을 조금 줄여줬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크롤해도 전속이 고정될 수 있게 해봤습니다.